여기까지 공동수학 이렇게 끝내면 3분의 1 분량을 한 거예요. 3분의 1. 공동수학 이 범위가 3분의 1. 총 3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형의 방정식, 집합과 명제, 마지막 세 글자, 마지막 3단원 두 글자, 함수가 나오죠. 그래서 3단원이 가장 핵심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 끝나면 이해할 거고요. 힘들어요? 아니 근데 힘들 때 끝나면 누가 됐지 나도? 이상 분과 이해하는 이상 우리가 참고 해야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힘들어요. 응?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가보자. 이제는 무시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제 두 번째 이동을 배울 거야. 자 평행 이동과 좀 상반되는 개념이야. 비슷하게 바로 자 책은 105쪽이야. 대칭 이동. 쌤 대칭이란 말이 붙었네요. 대칭 이동. 얘들아 대칭 이동도 일단 원리를 알고 외우자. 얘들아 원리 알고 외워야 돼. 첫 번째. 얘들아 책을 바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얘들아 두 개부터 알아야 돼. 선 대칭시킨다. 점 대칭시킨다. 이게 기준이 중요해요. 기준선, 기준점. 자, 이 차이점이 뭐냐면 잘 들어봐. 얘들아 수학에서 말하는 선대칭은 이거야. A4 용지가 있어. 어떤 선이 있어. 그때 우리는 적당한 점을 한 점을 선대칭 시키고 싶어. 얘들아 선대칭의 약속부터 배우자. 수학적 약속이야. 자 이것만 지키면 돼요. 자 두 개만 외우자. 얘들아 두 개만. 대칭의 기본 원칙이야. 자 잘 들으세요. 같은 거리만큼 반대 방향으로. 이게 약속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선대칭이든 점대칭 간에 일단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면 사람들은 대칭이 되었다라고 불러요. 같은 거리만큼 반대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반대 방향으로. 가보자. 얘들아 선대칭은 어렵잖아요. 점을 선에 대칭시키면 이겁니다. 같은 거리만큼 반대 방향으로. 근데 얘들아 자연스럽게 보면은 지금은 점과 기준을 봤을 때 같은 거리만큼 반대 방향이면 한 여기쯤으로 옮겨진다는 건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직관적으로 와닿니? 다시 한번. 점을 선대칭한다는 건 선을 향하여 달려갈 때 같은 거리만큼 반대 방향으로 옮겨지면 사람들은 선대칭이 되었다라고 부릅니다. 원칙을 알자. 자, 점대칭은 뭘까요? 이것도 알아야 돼. 자, A평지가 있어. 기준점이 있어. 한 점이야. 자, 어떤 한 점이 있어 봅시다. 한 점을 기준점 대칭시킨다. 뭔 말일까요? 자, 점대칭의 뜻이 뭘까를 알아야 돼요. 점에 대한 대칭한다. 똑같습니다. 같은 거리만큼 반대 방향으로 해. 근데 얘들아, 점과 점끼리는 방향이 없어서 점과 점끼리는 방향 있는 게 없으니까 자연스러운 반대 방향은 이겁니다. 일직선으로 그었을 때, 그치? 이게 자연스럽잖아. 왜냐면 점과 점의 대칭은 일직선 연결했을 때 같은 거리만큼 반대 방향으로 간 어딘가 얘를 점으로 뒤집었다라고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자, 선대칭은 쉽지? 수직 방향으로 가면 돼요. 기준축에 수직으로 반대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여기는 그냥 기준점을 바라보면서 쭉 연결했을 때 같은 거리만큼 반대 방향 모임점을 대칭이 되었다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이때 그 원칙입니다. 같은 거리만큼 반대 방향으로. 이거 모르면서 공식만 외우시는 분이 있어요. 원리를 모르면서. 보자. 자,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대칭 이동은 크게 네 가지, 싸가지입니다. 네 가지 규칙만 일단 받아들일 겁니다. 대칭 이동에 네 가지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 x축으로 뒤집는다. x축 대칭. 두 번째, x축의 친구 y축에 뒤집는다. y축 대칭. 다음은 세 번째, 가운데 원점 대칭. 원점은 0,0이요. 원점 대칭. 마지막 이게 좀 어려운데 y는 같다. x 대칭. 자, 각각의 뜻을 알아야 된다. 가보자. 보자. 얘들아, 그럼 얘는 뭐냐면 이거야. x축과 y축이 있어. 자, 근데 이 적별표면에다가 한 점이 있다고 치자. 듣고 있니? 한 점. 여기라고 할까요? a, b. 그러면 이 a, b를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야, 살짝 저 점을 x축을 바라보면서
뒤집어 봐. 같은 거리만큼 반대방향. x축 대칭시킨다는 건 그 점의 위치를 같은 거리만큼 반대방향 가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여기쯤이라는 걸 상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원래 있던 점이 x축 뒤집어서 새롭게 바꾸면 새로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 새로운 점의 좌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법에 보면 마이너스. x축이니까 상대방의 문자에 부호가 바뀝니다. 다시 한번 상대방 문자에 부호 바뀐다. 상대방 문자에 부호가 바뀔 거라서 a, 마비가 될 겁니다. 말 되나요? 다시 한번 a, b 뒤집으면 새로운 점의 위치는 a, b겠죠. 같은 거리만큼 반대방에 간 거니까 b가 b로 옮겨지겠지. 괜찮습니까? 아, x축 대칭은 외우자. x의 친구 y의 부호가 바뀌는구나. 자, 그 다음에 얘들아 y축 대칭도 해볼까? 해보자. 원래 점을 y축으로 뒤집으면 선대칭하면은 같은 거리만큼 반대방향으로 옮겨질 테니까 이 새로운 점은 원점으로부터 읽으면 y축 대칭하면 거꾸로 x의 부호가 바뀌어요. 아, x좌표의 부호 바뀜이 일어날 겁니다. 괜찮습니까? 납득할 수 있겠어? 그림상 많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아 원점 대칭 어떻게 하면 될까? 원점 대칭 이거는 선이 아니야. 얘는 점이야. 점 대칭이다. 점 대칭은 뭐였냐면 기준점을 찾고 기준점 여기죠. 이 점 대칭한다는 건 같은 거리만큼 반대 방향 가야 되니까 여기쯤이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얘랑 얘는 둘 다 부호 바뀜이 일어나겠죠. 됐습니까? 원점 대칭은 둘 다 부호 바뀌면 말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납득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쉬워요. 아, 내가 그림 그렸으니까 외웠어요. a, b를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가 일어난다. y의 부호 바뀜. 얘는 x의 부호가 바뀐다. 원점 대칭은 둘 다 부호 바뀐다. 둘 다 부호 바뀜. 자, 마지막 네 번째 규칙만 외우시면 되는데 ynet 대칭 이게 좀 어렵습니다. 책에 써있죠? 해봅시다. 자, 얘들아 그림 그려볼게. 내가 a, b를 조금 멀리 잡을게. 편의상 a, b가 여기 있어. 자, 근데 얘들아 지금은 x축과 y축도 아니고 yx 선대칭이야. 근데 얘들아 yx는 어디 있어? yx라는 기준선이 어디 있어? 기준선 yx 바로 기울기가 1짜리인 y1x 1차 함수죠? 이렇게 될 거야. 기울기 1짜리의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시켜보자. 그럼 얘들아 아까 말했지만 점을 선대칭시킨다는 건 같은 거리만큼 반대방향이야. 그럼 여기쯤에 있겠지. 여기쯤이야. 자, 근데 이 점의 생김새가 어떻게 될까? A, B였던 게 몇몇으로 바뀔까? 공식만 외우지 마시고. 리버스. 자, 결론적으로는 x, y의 자리 바꿈이 일어나요. 자리 바꿈. b, a로 바뀝니다. 자, 한번 증명하자. 자, 이유는 이거야. 자, 그러면 왜 자리가 바뀌냐? 이렇게 해보자. 한 번만 증명하자. 그 점으로부터 0,0을 부드럽게 연결해 볼게요. 그 다음 옮기고 나서의 그 점과 원점을 연결하고 y축과 연결하면 이걸로 삼각형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직각삼각형. 근데 얘들아 지금 요 가운데 삼각형 보여? 요 가운데 삼각형 이거 어차피 그럼 뒤집은 것 뿐이니까 얘랑 얘 합동이겠지. 다시 한번 요 있던 점과 바뀐 점 봤을 때 이 기준선으로부터 삼각형 모양을 찾으면 직각삼각형이고 공통면이 있고 같은 거리만 갔으니까 RH 뭐 블라블라로 증명이 돼요. 그래서 합동이니까 여기 합동이면 여기 합동이겠죠. 그래서 여기. 따라서 이 길이랑 저 길이가 이 길이랑 포개어져야 되니까 여기에 A cm가 여기에 A 옮겨지고 여기에 높이 B가 이쪽 B로 옮겨지기 때문에 원점으로부터 이 점을 x, y를 넣으면 b, a가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이렇습니까? 그래서 뭐 하자? 받아들이자. y는 x 대칭이라는 건 x, y의 자리 바꾸면 되는구나 정도. 그렇습니까? 네 가지 기초 외웠어. 외워줘.
해보자. x축 대칭은 어떻게 돼? x축 대칭은 y의 부호가 바뀐다. y축 대칭은 x가 바뀌어야 돼. 원점 대칭은 둘 다 부호가 바뀌어야 돼. 둘 다. y x 대칭은 x랑 y랑 위치가 바뀐다. 자리가 바뀐다. 어쨌든 그렇게 자리 바꿔서 쓴다 하시면 괄호 형태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따가 먼저 드릴 거고요. 다음 주 넘겨볼까? 얘들아, 근데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저거예요. 근데 그나마 덜 골 때려요. 왜 치를 때리십니까?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 점을 옮겨봤어. 근데 점들이 모여서 도형을 이루는데 선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또 네 가지 규칙을 적용할 거야. 바로 뭐냐면 자 어떤 함수, 어떤 도형 일반형꼴로 주어져 있을 때 다시 한번 x, y가 들어있는 등호 연결 도형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모든 도형을 뒤집고 뒤집으면 어떤 생김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김새의 변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까 평행이동 단어는 막 a만큼 b만큼 움직이면 mn을 움직이면은 x-m, y-n을 뭐 부호 바꾸면서 대입했죠. 근데 이거는 다행이라고 할까? 도형의 대칭 이동은 점의 대칭 이동과 규칙이 완전 똑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어떤 도형이 f, x랑 y가 들어있는 식. 자, 근데 만약에 얘들아 한 번만 정리해볼게. x축 대칭을 시키면 그림을 쭉 뒤집어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 있단 말이지. 자, 근데 전과 후를 봤을 때 한 점과 옮겨진 적당한 점을 읽었을 때 아까 말했지만 결과를 먼저 읽어야 돼. 원인과 결과 중에 결과 먼저. 이 결과의 좌표를 x, y라고 두면 옮겨진 점을 좌표를 읽으면 x, y인데 얘는 여기에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뒤집으면 x, y를 x축 대칭하면 이건 점의 이동에서 배웠잖아. 점의 이동.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x, y라고 두면 x축 대칭의 규칙 y의 부호가 바뀐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거를 되돌리면 x, y인데 얘는 지나는 점이니까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쏙 대입하면은 f 괄호 열고 x랑 y 자리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생긴 x, y를 다시 원래 문자인 소문자 x랑 소문자 y로만 바꿔주면은 잘 옮겨진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다? 결국 해보니까 점의 이동과 비슷하게 돼요. 보다 첫 번째 x축 대칭하는 방법. 점처럼 뭐 하면 돼요? 원래식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의 부호 바꾼다. 자, x축이니까 y를 부호 바꾸시면 됩니다. y축 대칭이면 식을 바라보면서 y축 뒤집기는 x의 부호 변화가 발생한다. 원점 대칭은 둘 다 부호 바꾼다. y 대칭은 x, y 자리 바꿈이 일어난다라는 걸 책에서 순서대로 되니까 사용만 하면 돼. 점을 옮긴 것처럼 도형도 대칭할 때는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행이라고 할까요? 다행인 거죠. 점과 똑같이 비슷하게 형태 변형이 일어난다. 되셨습니까? 상대방의 문자에 부호 바꾸시면 됩니다. 원점은 둘 다 부호 바꾸시고 y, x 대칭은 x, y 잘 바꾸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이거 연습하고 문제 푸시면 줄게. 자, 보자. 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런 식을 줘놓고 시작! 1번 x축 대칭하시오. 대칭이야. y축 대칭 시키시오. 원점 대칭 시키시오. 원점 대칭 시켜. 원인데 yx 대칭 다 할 줄 알아야 돼. 첫 번째 보자. 자, x 대칭하는 방법. 주어진 원래식을 x축 대칭일 때는 y의 부호 바뀜이야. 상대방의 문자 부호 바꿔봐. 그럼 얘는 끝났어요. y의 부호 바꿔서 나열하면 알아서 옮겨진 겁니다. 그 다음에 y축 대칭은 상대방의 문자의 부호 바꿈.
x의 부호가 바뀌어요. 대칭일 때는 x의 부호가 바뀌어요. 상대방 문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x만 부호 바꾸면 원래 거에 비해서 x의 부호 바꾸면 원점 대칭은 둘 다 부호 바꿔버리면 돼요. x 자리에 마이너스 x 넣고요. 넣고 넣으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더하기사는 0. 자, 마지막 y의 대칭은 마지막 y의 대칭 x, y를 강제로 자리 바꾸면 돼요. 강제로 자리 바꿔. 자, 보자. x 자리에 x의 상대방 y를 넣으시면 되고요. y 자리에 x를 넣어서 붙이면 돼요. 3y 빼기 2x 더하기 3은 0꼴로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규칙대로 하시면 돼요. 부호 바꿈, 둘 다 부호 바꿈, 자리를 바꿔버리는. 그 다음에 뭐 결벽증 있으신 분들은 뭐 2항에서 정리만 해주시면 다듬을 수 있고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대칭이동이고 차라리 평행이동보다 쉽죠? 평행이동 막 계산까지 했잖아. 막 이렇게. 근데 훨씬 쉬워요, 대칭. 느낌만 잡으시면 쉬워요. 좋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걸로 연습해 볼까요? 점들을 대칭한다. 어떤 선에 대해서. 도형도 대칭한다. 어떤 선이 있어요. 기준선. 해보세요. 다 아신 분 한번 채점해 보세요. 부호가 완전히 그렇게 맞은 건 맞은 거죠. 네, 근데 양면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똑같은 식이면 똑같은 거예요. 이항에 쓸 때 같은 거면 같은 거예요. 이게 됐어요. 이 얘기.
이거 만약에 괄호 안쪽이 마마인 경우는 어차피 풀풀로 바꿔도 되기 때문에 풀풀로 좀 바꿔주는 게 좀 좋아요. 전개할 때 같은 거 많은데 다듬어서 적어주시면 풀풀 마마.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마 하다가 막 부호 바꾸는 과정에서 막 이렇게 됐어요. 어쩌고저쩌고 그때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X 잘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요 괄호 안쪽만 좀 정리해 주시면 어차피 마마는 풀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X 3의 제곱과 Y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좀 다듬어 주셔도 같은 말 같은 말이어서 변형만 잘 보시면 되겠고. 됐습니까? 질문 없나요? 그럼 넘어가 봅시다. 근데 이제 그러면 대칭 이동에 쓰는 유형들이 있는데 여긴 좀 쉬워서 몇 개 그냥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첫 번째가 108쪽. 그러니까 108쪽의 필수 문제 4번. 점을 원하는 축으로 뒤집기. 대칭시킨다는 건 그냥 규칙에 들어맞게 옮기고 나서 사실상 얘들아 대칭 이동으로 문제를 어렵게 낼 수는 없어. 얘들아 대칭 이동이나 평행 이동이나 여기서 문제를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그냥 전전동단계 여기 내용들을 어렵게 해야 되는 거지. 사실 이거는 그냥 부호만 바꾸면 되네?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차라리 원방 파트냐 직방 파트냐에 그 각각의 순수한 단원들, 순수한 직선의 방정식의 내용들, 원의 방정식의 내용들, 현의 길이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 우리 오답할 때. 그러니까 여기 내용들이 탄탄하게 되면 여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어떤 새로운 조미료가 뿌려진 거야. 부호 바꾸면 좌표가 된다. 부호 바꾸면 선이 된다. 도형이 된다는 걸 말한 거니까 결국 도형의 이동 단어는 순수한 이동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이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동은 아는데 이 앞에 내용들이 뭐였지가 많이 어려운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P수분의 4번 저거 PQ는 구했을 거 아니야. P 4,6 P수분의 4번이야. 다음은 X축 대칭한 점 Q는 Y의 부호 바뀌니까 이렇게 다음은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가 바뀌니까 R은 4,6 이런 식으로 바꾸고 바꿔서 점들을 나열한 다음에 4,6 얘가 대충 그러면 옮겨진 규칙을 이용해서 그 다음 마지막 질문은 뭐야? P점과 Q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즉 이거를 해놓고 다시 돌아가면 직선 파트 공부했니? 두 점을 지날 때 직방은 기울기가 먼저 필요하다. 기울기 구하고 직선의 방정식 y는 m 괄호 열고 x-a 플러스 b 공식 요거를 떠올리는 게 훨씬 더 중요했던 거지 이동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야. 이동은 애기로 풀어. 근데 이거랑 앞에 내용들이 짬뽕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앞에를 못하면 여기도 못해요. 계속 유기적인 과목이 다음은 X선이 직선을 잘하시든가 원도 잘하거나 점을 잘하거나 도형 이동은 사실 부가적인 것이다. 추가로 나온 것뿐이다. 그래서 이거는 얘들 P수문제 4번과 P수문제 5번은 집에서 한번 읽고 해보세요. 오케이? 4번, 5번은 쉬워요. 다음 10분 동안은 필수문제 6, 7번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 건데 얘들아 필수문제 6번에서 얻어낸 특히 교훈이 뭐냐면 자 이거야. 우리 앞에서 상하 좌우 평행 이동하는 규칙과 오늘 방금 한 거 뒤집기 대칭 이동 규칙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근데 얘들아 중요한 게 있어. 이동을 시킬 때 순서를 바꾸면 결과도 달라져요. 다시 한번 평행 이동시키고 대칭 이동시킨 결과와 뒤집어서 대칭을 먼저 시키고 평행 이동시키면 얻어지는 결과가 서로 같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해볼게요. 자, 내가 여기다가 하나 찍어볼게. 예시를 드는 게 빨라요. 자, 내가 여기다가 3,2를 찍을게. 가보자. 자, 근데 자 3,2를 x축 방향으로 3칸,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칸 그리고 되셨습니까? 잠깐만요. 오류가 없는지 확인할게요. 네. x축 대칭하시오. 자, 만약에 얘들아 문제에서 평행이동한 후에
x축 대칭하면 어디로 옮겨지게? 693. 라는 물음표가 있다면 그냥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쌤, 저는요 대칭이 더 쉬운데요. 지 멋대로 자리 바꿔서 하시면 안 된다고요. 먼저 뒤집어야지, 밀고 밀어야지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순서를 지켜줘야 돼요. 해볼게. 얘들아, 평행이동 먼저 시켜봐. 그럼 어떻게 돼? 그건 맞아. 중간 과정을 적으면 더하고 더하면 되니까 6과 3인데 대칭시키면 x축 대칭이니까 y의 부호가 바뀐다. 그럼 결과적으로 6,3이 나와야 돼. 근데 만약에 6,3이 답인데 니네 멋대로 쌤 제 끌리는 대로 마음대로 대칭 먼저 시켜줘요. 그럼 안 된다고. 순서를 지켜줘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이 점을 이거 말고 축 대칭을 먼저 진행하면 해보자. x축 대칭 y좌표의 부호가 먼저 바뀌고 더하고 더해보시면 결과가 달라진 거 알 수 있죠? 이해돼요? 아니 먼저 뒤집기 하고 평행이동시키면 이거 더하고 더해보시면 이거 안 나와요. 다른 수 나와. 그치? 그래서 무조건 문제에 적혀있는 순서대로 평행이동과 직이동을 진행하셔야 되지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뭐 하자? 순서를 지키자, 순서를 지키자. 이 결론. 오케이? 그래서 꼭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문제에 써있는 대로 중간에 옮겨 적은 다음에 중간 과정 뭐 점이든 도형이든 뭔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끝 과정을 문제에 써있는 대로 옮긴 다음에 또 옮겨서 최종 결론을 적으셔야 되지 순서를 바꾸지 절대로 마세요. 써보시면 안 됩니다. 거기 예시 문제 갖고 오니까 한번 나중에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마지막 필수 문제 7번에서 시간을 쓸 건데 8번이지 멍청아. 고마워요. 필수 문제 7번. 8번 없어요. 난 6번은 뭐였어? 뭐. 필수 문제 7번. 자, 여기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필수 문제 7번은 별표를 칩시다. 여기가 많이 나와요. 무조건 많이 나와요. 왜냐면 내가 아까 말했지.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으로는 어려운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 그거만으로. 왜냐면 앞에 내용들을 쓰면 어렵게 낼 수 있지만 이 순수한 이동만으로 어렵게 낼 수 없는데 그나마 이동만으로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는 건 길이의 최소값 또는 최대값 물어볼 때는 반드시 이동을 시켜서 푸는 게 앞에 내용을 모르더라도 그냥 이동하는 방법만 알면 풀 수 있습니다. 여기 순수한 이동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 볼게요. 얘들아, A라는 고정점이 있어. 0,2 쉼표. B라는 점이 있어. 숫자네? 숫자야. 자, 근데 숫자 두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X축 위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점. 움직이는 점이야. 사람들은 동점이라고 부릅니다. 움직일 동점. 움직이는 점 P가 있어. 자, 근데 그때 결론 뭐냐면 이거예요. 선분 AP 길이 더하기 선분 BP의 가장 작은 최소값입니다. 피타고라스. 자, 아마도 여러분들이 대칭이동을 안 배웠다면 이렇게 푸는 시행착오를 했을 거예요. 봐봐. 쌤, 저거 좀 배웠으리라. 자, 끄덕 끌어. X축 위의 점은 A, 0으로 잡고 다시 한번 X축 위의 점은 A, 0으로 잡으라면 쌤. 그래. 그러면 얘는 점 단위랑 점 단위의 거리니까 거리잖아.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자이의 제곱. 이러면 대학을 못 가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럼 이게 뭐지? 하다가 막 언제 같은 삭제? 라는 걸 답변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면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치? 심지어 루트까지 들어있어. 루트 더하기 루트. 그래서 이거 아니다 해야 돼. 그래서 자, 문자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데 여기는 이제 그냥 자율적으로 뭔가 제곱도 아니고 선분 더하기 선분의 두 선분의 최소값은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 그리자. 자, 0,2를 찍어. 0,2 여기 있어. 안녕. 자, 6,3을 찍어. 교차하는 기. 자, 근데 A랑 B는 고정점이야. 고정점이다. 고정.
근데 얘들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움직이는 거야? X축 위에 어딘가 P야.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 P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P가 여기 어딘가에. 생각해보자. 얘들아. 만약에 P가 이쯤에 있으면 AP 연결한 길이 보자. AP P가 여기 있다고 치면이야. BP 원래 이거. 그러면 이 길이 더하기 길이는 짧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도형의 감각으로 푸는 거예요. 감각, 느낌. 이렇게 너무 길어. 찍찍 V자잖아. V자. 꺾은다. 너무 긴데? 그렇다고 P를 이렇게 밀면 이렇게 밀자. P를 한 이쯤으로 잡으면 갔다가 돌아가면 되니까 V자. 얘도 길이도 길이더면 숫자가 있을 것 같은데 언제가 더 짧을까? 이거보다 좀 짧아 보이긴 하니? 그렇지? 그래서 가장 짧을 땐 이겁니다. 자, 일단은 P가 어딘가 있을 테니까 P를 그리지 마세요. 하지만 P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자. 설명을 위해서 난 P를 그리는 건데 일단 보자. P. 자, 일단은 두 점 중에서 하나의 점만 강제로 대칭하자. 잠깐만, 두 점 중에 딱 한 점만 이동시키자. 자, 근데 얘들아 지금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편의상 책은 어디 옮겼나요? B를 옮겼죠. 그럼 난 그렇게 풀려요. A 옮길게요. 잠깐 봐봐. A랑 B 중에 A를 움직이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마치 거울 보듯이 뒤집으면 어딘가 새로운 좌표로 옮길 수 있을 거야. 물론 X축 대칭이니까 Y에 바뀐다?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근데 잘 들어봐. 봐봐. 예를 들어 얘들아, 이거 좀 이해 못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얘들아, P가 이쯤에 있었다고 치면 P가 X축이 어딘가? 이쯤에 있었으면 잘 들어봐. AP 더하기 BP라는 건 내가 1번 자리 더하기 2번 자리로 줄게. 잘 들어. 1번, 2번. 꺾은 선이지. 자, 근데 이렇게 길이를 잴 바에 미리 이동시키고 나서 이동시킨 점과 이 중간점을 연결해도 어차피 이거 이등변삼각형이니까 길이가 보존이 되거든요. 잠깐만. 둘 중에 한 점을 강제로 옮긴 다음에 옮겨진 점과 어딘가를 연결하면 어차피 길이 바뀌지 않는다고. 막 거울 보는 거야. 너 안녕? 거울 보듯이. 여기를 잰다는 건 여기를 잴 수 있지. 자, 그럼 봐봐. 우리는 1번 더하기 2번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지. 근데 1번을 옮기면 여기가 1번이니까 1번, 2번이야. 1번, 2번이야. 가장 짧을 때 검색할까? 1번, 2번, 1번, 2번이면 반복하다 보면 맞습니다. 일직선일 때가 짧겠죠. 결국은 일직선이에요. 이런 문제 풀 때는 무조건 일직선으로 찍어 맞추세요. 그러니까 일직선 못 맞는. 가만히 있는 점을 강제로 하나만 뒤집어. 한 개만 접으셔야 돼요. 둘 다 접으면 안 돼요. 한 점만 뒤집으면 옮겨진 점과 가만히 있던 점을 부드럽게 연결하면 무조건 최소값의 후보가 된다고. 꺾은 선보다 이게 더 짧잖아. 직관적. 그러니까 도형의 직관력으로 푸는 게 여기 필수 7번. 꺾은 선보단 직선이 될 때 가장 짧음으로 일직선일 때가 답이고, 그다음 어떻게 답을 낼 거야? 그건 알고 있으니까 답은 어떻게 낼래? 그럼 이제 A 프라임은 그냥 0,1을 부호 바꿔서 좌표 읽으면 0,마이고 B는 가만히 있었으니까 6,3이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분식 쓰는 거죠. 그냥 점과 점의 거리 분식. 좌표끼리 차이의 제곱. 그래서 루트 61 최소값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 뭐 하자? 뒤집자. 안 끝났어. 얘들아, 근데 저것까지만 한번 해보자. 근데 점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서 얘들아 268번까지만 하고 마칠게. 268. 쌤, 대칭도 할 말이 없는데 한번 읽어보자. 268번 마지막 거. 2,3이 고정점이야. B도 6,1로 고정돼 있어. 근데 움직이는 점은
y축과 x축에 놓여 있어. 그럼 팔딱팔딱 움직이고 팔딱팔딱 움직이면은 언제 가장 짧게 연결될까? 선 더하기 선 더하기 선. 방금 했던 발상을 빌리시면 돼요. 마지막 문제 풀자. 마지막 문제 풀자. 강제로 접으시면 됩니다. 뒤집으세요. 맨 마지막 문제는 풀고 마칠 건데 제가 이런 문제가 훨씬 쉬운 거예요. 앞에는 순수한 도형 문제는 계산을 했었어. A, 0, B, 0. 어우, 생각만 해도 소름 끼쳐. 아니, 너무 귀찮단 말이야. 근데 여기 훨씬 더 발상만 외우면 쉽게 풀어요. 해보자. 아니, 너 이 IQ 테스트 잘하잖아. 심심하다. 언제 가장 짧지? PQ는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 그치. X축에 움직이는 점 Q. 여기는 P. 자, 근데 일단은 언제 짧을지 모르겠으므로 그냥 뒤집고 생각하는 거야. 자, 뒤집어보자. 얘들아, 지금 내가 여기 AP라는 부분을 1번이라고 잡을게. 1번 자리는 이 Y축으로 뒤집어서 가만히 있는 점을 새롭게 옮겨서 가상의 점 A'로 옮기면 Y축 대칭공식 쓰면은 X의 부호가 바뀌니까 이렇게 좌표꼴로 쓸 수 있지. 왜냐면 Y축 대칭이니까 X의 부호가 바뀐다. 그러면 여기서 1번이라는 부분은 이쪽으로 연결해도 길이 똑같겠지. 찍찍찍찍찍찍 뒤집고 연결하는 거야. 뒤집고 연결. 그러면 찍찍찍이야. 아직 짧아 보이진 않아. 짧아 보이진 않겠어. 자, 근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끝점 B를 요 길이가 살짝 마음에 안 들어서 뒤집는 거야. 이번에 Y축, X축으로 뒤집을까? 그럼 어떻게 돼? X축으로 뒤집으면 여기 B'이라는 새로운 좌표를 만드는 거야. 그럼 X축 대칭했으니까 부호 바뀜이 발생해. Y의 부호가. 그러면 이쪽 3번 부분은 뒤집으면 여기로 대신해도 길이가 똑같단 말이야. 자, 그럼 결과적으로 뭐 하면 돼? 꺾은 선 모양은 뒤집고 나서 쭉쭉쭉 갈 때를 구하는 거이므로 다시 한번 일직선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점과 이 점의 거리를 쓰면 돼요. 오케이? 훨씬 편리하다는 걸 이 유형에서 알 수 있고, 이거는 굳이 A, B라고 잡지 말고 보세요. 숙제 얘들아,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도형 이동이 마치면 얘들아 마지막에 이거 3단위가 안 할 거예요. 112쪽에 다음 거 있는데 이거는 개 오바예요. 점대칭 공식, 선대칭 공식의 끝판왕인데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는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넘어갈 분 해도 맨 마지막에 이런 문제 있거든요. 116쪽에 점대칭, 선대칭, 평행이동 대칭이동 공식 쓰는 거 스텝 1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116쪽에 279번만 풀어오시면 돼요. 279번까지. 오케이? 목요일에 3달씩 이제부터 쭉 진행할 거니까 땡 놓고 진짜 마시고 얘들아 이거 와. 공통 수업도 마무리해야 되니까 마지막 목요일까지 가져올래? 이거 숙제 풀어서 목요일까지 가져와. 도형이 이동 안 끝났어. 내가 숙제를 풀고 해야 끝나는 거지. 숙제 풀고 10.5다 받고 나서 3-2만 쭉 할 거니까 마지막으로 목요일까지